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와 달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선 먼저 지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거를 안 거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거든. 그래서 지구의 모양이 왜 둥근지 이거에 대한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전엔 사실 이제 지구가 평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평탄했을 때하고 이제 둥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둥글다는 증거부터 먼저 보면 지구 그림자, 월식이 일어날 때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하거든. 이때 가려지는 그림자의 모양이 둥근 걸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았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오늘날 촬영이 가능한 인공위성을 통해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건 오늘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로는 배가 항구에서 들어올 때 뱀 머리부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예전 사람들은 평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구가 평탄한 상태라고 했으면은 사실 뱀 머리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배가 단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보이면서 조그만 크기에서 점점 크기만 커지게 되는 게 평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북극성의 위도에 따른 북극성의 고도 변화인데 이 위도가 저위도일 때 사람이 저위도일 때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되고 북극성의 고도는 굉장히 낮게 되겠지. 요 지면과 이루는 요 각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때 저위도에서는 이러한 고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북극성의 고도가 중위도에 있을 때는 각도가 어느 정도 커져서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 있을 때는 정수리 위에 있는 것처럼 거의 90도에 가까운 고도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구가 평탄했다라고 하면은 북극성은 어차피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 고도가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평탄하지 않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북극성의 고도가 달라진다는 거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으로 이제 지구의 크기 측정인데, 요 지구의 크기 측정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과학자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두 가지 전제가 있어. 지구는 완전히 구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햇빛은 직진한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사실 중에 지금 오늘날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빛은 당연히 직진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지구가 완전히 구라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지구도 살짝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구라는 전제하에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햇빛은 이렇게 직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상태에서 요 두 군데에 막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구덩이를 판 상태인데 구덩이를 팠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게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햇빛이 이제 직진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다가는 이 막대를 세워서 막대에서 여기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 막대 그림자가 생기는 데까지 요 각도를 측정하게 되면 이 햇빛하고 요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 안에 내부에 있는 요 각도와 요 각도가 엇각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때 측정한 각도가 7.2도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두 막대를 세워놓은 곳과 이제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 부분에 요 위치는 사실 같은 경도상에 있는 거거든. 이 경도라는 거는 지구를 봤을 때 세로선을 이제 경도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경도상에 있게 되면은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은 완전 동그란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같은 경도상에 있을 때. 그래서 요 동그란 모양 사이에 요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때 지금 이 모양을 다시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7.2도인 부채꼴을 그릴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요 중심각의 크기가 7.2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원리가 있지.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거든.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7.2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측정한 이 호의 길이는 925km가 되는 거거든. 이때 7.2도 대 전체 우리는 지구 전체 크기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360도를 보면 360도는 925 대 X, 요게 지구 둘레값에 해당을 하겠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X값을 구해봤더니 그 크기가 46,250km라는 값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요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측정한 지구의 크기 측정.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이 요 각도랑 요 사이의 거리 두 가지만 측정하면 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를 확인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지구의 크기를 보면 실제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에 가깝게 되거든. 근데 요
4만 킬로라는 거는 좀 전에 측정했었던 요 거리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지.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 지구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야. 이때 적도 반지름이 있고 극 반지름이 있는데 적도 반지름과 극 반지름이 지금 살짝 차이를 보이게 되지. 요 차이가 완전 구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구는 실제로 완전 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측정했었던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사람이 측정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발생을 해서 그것도 이제 오차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이게 실제 지구의 크기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측정한 지구의 크기가 차이 났었던 이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달의 모양은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원 모양이라는 걸 구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과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런 원리, 그 다음에 미리 알아야 되는 값은 달까지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에 제목에 보면 각지름을 이용한 달의 크기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각지름 또는 시지름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 눈이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사람 눈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은 요 눈과 달의 지름이 이루는 요 각도를 각지름 또는 시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지름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각지름은 요 지금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중심각은 각지름이 되겠지. 각지름. 또는 시지름.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거리 L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요 L이라는 요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38만 킬로미터. 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라는 거는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측정하게 되면 비례식으로 이 파이 L은 요거는 이 파이 R이라고 할 수도 있지.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이 파이 L은 요 L은 즉 달까지의 거리니까 38만 킬로미터를 되게 되고 그다음에 D라는 거는 이제 지구의 지름이 되는 거고 지구의 지름은 곧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지. 그다음에 360도 대 요 세타. 요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각지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측정한 각지름이 0.5도였대.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때 달의 지름은 360도 식 정리해서 이 파이 L 여기다가 38만 킬로미터 집어넣고 세타 각도에 0.5도 집어넣고 그러면은 지금 미지수 하나 이렇게 나오게 D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겠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지름을 이용한 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 이제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요 L 값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야. 그래서 아까 38만 킬로미터라는 그 값 38만 킬로미터라는 값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고 이때 삼각비에서 D, 요 물체의 지름 대 달의 지름은 물체까지의 거리 대 달까지의 거리에 이런 비례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요 식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은 물체의 지름과 물체까지의 거리만 측정하면 되고 이 값은 미리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D값만 이제 D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미지수 하나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식을 이제 L분의 D 곱하기 L값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달의 지구의 둘레 길이 그 다음에 달의 둘레 길이를 이제 구했었거든. 이제 둘레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이 파이 R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반지름값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구한 반지름값이 지구는 6,400k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달은 1,700km. 그래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우선 지구와 달의 모양을 어떻게 특히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증거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들 확인하고 아까 나와 있었던 비례식들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자.